일상과 문장 사이 172페이지 페이지 줍는 할머니.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은 11시까지인데 질문에 답하다 보면 훌쩍 넘기기 일수다. 그날도 밤 11시 30분이 넘어서야 강의를 마쳤다. 2시간 강의는 2시간 달리기 못지않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냉수 한 잔을 마시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는 인적이 없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히 비춘다. 이른 새벽과 늦은 밤, 거리는 스산하지만 마음은 뿌듯하다. 대부분 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취해 있는 시간에 옳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 또는 마무리하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진다. 성과를 떠나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내가 뿌듯하고 기특하다. 털썩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모자를 푹 눌러 썼지만 한눈에 봐도 노파임을 알 수 있었다. 겉보기에 이르는 족이 넘은 듯 했다. 골목길 가운데에 리어커를 세워둔 채 건물 앞에 버려진 폐지를 주워 챙기고 있었다. 박스에 붙여진 테이프를 뜯어내고 평평하게 만든 후 리어카에 차곡차곡 재는 작업이다. 가로등에 비친 얼굴은 주름 가득했고 허리는 굽어 똑바로 펴지 못했으며 박스 하나를 뜯어 펼치는 동작 하나하나가 힘에 겨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인력시장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까마득한 옛일로 느껴지지 않도록 요즘도 한 번씩 그때를 떠올린다. 사람의 기억이란 시간이 지나면 잊히게 마련이지만 가능한 오래도록 붙잡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건방 떨지 않기 위함이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일당은 평균 10만 원이었다. 소개비로 10,000원을 떼어주고 나면 내가 챙길 수 있는 돈은 9만 원. 그걸로 5식구 먹고 살았다. 투자, 재테크 따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때의 경험 때문에 나는 지금도 투자와 재테크 등의 단어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다가 일당 12만 원을 받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삼겹살 2근을 사서 식구들 입에 기름칠을 했다. 아버지는 맛있게 드시면서도 새까맣게 끓린 내 뒷목을 보며 넌 요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 안타까운 질문을 하셨다. 겨울철에는 5시 정도면 일을 마쳤다. 가끔 마무리가 늦어 1시간이나 2시간쯤 지나서 일을 마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업체 사장한테 일당을 좀 더 줄 수 없냐고 부탁하곤 했다. 기껏해야 1, 2만 원이지만 하루 일당이 9만 원인 걸 감안하면 나한테는 큰 돈이었다. 흔쾌히 주는 사장도 있었고 매몰차게 고개를 흔드는 사장도 많았다. 휙 던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얼른 허리를 숙여 돈을 줍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10,000원을 줍는 내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분통이 터졌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일거리가 없었다. 아들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야 하고 식구들 먹은 창거리도 사야 하는데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꾼한테 비 내리는 날은 직격탄이었다. 아침 8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선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걸터 앉으면 한숨부터 나왔다. 일이 없어서 그냥 왔다는 말을 하기가 죽기보다 괴로웠다. 괜찮으니까 좀 쉬라고 내일 또 나가면 된다고 아내는 늘 미소를 지어 보였다. 21세기에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다니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겪을 수 없는 최고의 치욕이었다.
비 내리는 날뿐만 아니다. 눈이 와도 일이 없었고 폭염에도 한파에도 일을 쉬어야 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 의지가 날씨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번듯한 책상 앞에 앉아 때만 되면 월급 나오는 직장 생활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일당을 못 받는 날도 더러 있었다. 업체에서는 준다 준다 말만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함께 일한 일꾼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떠돌았다. 참다 못한 나는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확 불질러 버리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결국 일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력사무실에서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를 받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싹싹 빌고 겨우 다시 일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모욕적인 일인지 뼛속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노동하면서 겨우 알게 되었다. 나는 돈을 우습게 알았다. 쉽게 벌었고 한순간에 날렸다. 최악의 현실을 살면서도 언젠가 삶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았다. 긍정의 희망이 아니었다. 대책 없는 낙관이었다. 삽질하는 인생이 나아질 기미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책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났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을 자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경험을 팔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들을 만하다는 평가를 내려주었다. 돈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다녀올 수 없는 삶의 여행을 한 셈이었다. 느낀 점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다. 정리해서 전달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 확신했고 내 짐작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 힘들었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런 경험 덕분에 지금의 삶을 만났고 힘들고 아픈 사람 만나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지를 다 챙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리어커를 끌기 시작했다.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녁은 드셨을까? 오늘 밤을 보낼 방은 있는 걸까?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가족은 어디서 무얼 할까? 가족이 있기는 한 걸까? 아픈 곳은 없을까?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잔병 치레도 잦을 텐데 병원에 다닐 돈은 있을까? 약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는 걸까?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페이지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 돈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걸까? 있는 힘을 다해 삶의 무게를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내게 주어진 하루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축복인지. 밤 12시가 다 되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은 신이 보여주는 자습서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한다. 크게 심호흡을 한다. 밤바람이 몸 깊숙이 들어온다.